네, 자,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 거기하고 우리 기출문제 백데이터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수험번호 2215개 2번 여러분 이름 설치를 눌러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권 확인번호 4091번 4091 민수상사입니다. 자, 1번부터 변함없이 사업자 등록증 나왔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인데 정하시오 돼 있네.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요 확대해서 보면 성명 지금 K랩 프로그램에 요게 김민수가 아니고 김경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김민수로 수정해 주고요. 개업 연월일도 2015년 6월 30일인데 2018년 5월 26일로 그리고 업태에 도소매 요거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없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K랩 프로그램 설치하신 다음에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클릭. 자, 여기 보시면 대표자명 김경환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김민수로 김민수 엔터 치면 요거 자동 저장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여기 있죠. 2015년 6월 30일이 아니고 2018년 0526. 자, 이렇게 해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업태 비어 있죠. 자, 여기 도소매 엔터 치면 자동으로 저장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닫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자, 다음은 민수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하나씩 맞춰봐야 됩니다. K랩 프로그램하고 요거는 시험 문제 하나씩 비교해 보다가 딱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없어요.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요거 15만 5천 원 추가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336만 5천 원으로 K랩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340만 원으로 수정. 그 다음에 부채에 가서 예수금 보면 87만 원 되어 있습니다. 78만 원으로 수정해서 요 세 가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우선 전기분 재무제표 여기 가셔서 재무상태표. 자, 우선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외상매출금 108번, 대손충당금은 거머리처럼 붙어다니까 109번인데 잘 모르겠다. F2키를 눌러서 대손충 치면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바로 밑에 109번 더블클릭 들어오죠. 자, 15만 5천 원 플러스 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 336만 5천 원 돼 있죠. 요거를 340만 원으로 3400 플러스 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금 지금 87만 원 돼 있죠. 요거를 78만 원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대차 차변 대변 합계액 이상 없죠. 대차 차액 여기 보면 아무것도 표시 없으면 맞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2번까지 이상 없이 됐고요. 자, 요거를 닫아 주시고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해서 1번. 다음이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추가 입력하시오. 자, 00518번으로 더구상사 대표자명부터 해서 요 자료 전체 입력해 주면 되고요.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2번 문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이거 전년도에 채권 채무 잔액을 표시한 장부입니다. 자,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삭제 및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자, 보시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 있는데 외상매입금 타임상사 없을 겁니다. 요거 추가 입력 600만 원. 그 다음에 지급어음 달래상사 요 금액 지금 얼마로 돼 있어?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요걸 700만 원으로 수정. 그 다음 지급어음의 도원상사 자, 비어 있는데 요거 1150만 원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두 가지 입력을 해보고 그 다음 분계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처 등록 메뉴.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있죠? 여기 가서 클릭. 자, 신규 거래처, 일반 거래처에 가서 제일 밑에 00518. 자, 거래처명 덕우상사. 덕우상사 엔터 치면 자, 유형은 뭘로? 3번 동시죠.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오른쪽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11309678966 됐고요. 대표자 성명 김희동. 자, 그다음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자, 종목 의류 한 칸 띄고 소매업. 그 다음에 주소는 없죠. 요 자료만 다 입력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닫고요. 자, 그 다음 거래처별 초기월 전기분 재무제표에 여기 있죠. 거래처별 초기월. 자, 여기 가서 외상매입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초롱상사는 있는데 타임상사가 없죠. F2 타임상사 나타나죠. 자, 금액은 600만 원 됐고요. 자, 그 다음 지급업. 자, 달래상사 500만 원 돼 있죠. 이거를 700만 원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도원상사 추가해야죠. F2 키를 눌러서 도원 치면 도원상사 나타납니다. 금액 1150만 원. 자, 지금 아직 엔터 안 쳤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차액 1150만 원 있죠. 자, 요거 엔터 치면 제로가 됩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입력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4번 문제 1번 전표 입력. 자, 하나씩 한번 분개하고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1번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1번 7월 28일 상호저축은행에서 원금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죠. 자, 선이자 6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러면 우선 돈 빌린 거 단기 차입금 뭐예요? 부채 이자니까 대변이죠. 단기 차입금. 자,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또 채무니까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서 돈 빌려왔어요?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차변에 자, 이자 비용을 뺀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보통예금 60만 원을 차감하면 2천만 원에서 194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요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이죠. 6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8월 2일 수민상사의 외상매입금 600만 원을 수민상사의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서로 퉁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사라지면 차변에 기록이 되죠. 외상매입금. 자, 금액은 600만 원. 요거 채무니까 거래처 입력해야죠. 수민상사. 됐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없어집니다. 자, 자산이 감소, 대변에 외상매출금 600만 원. 이것도 거래처 채권이니까 수민상사.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8월 19일 여수상사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5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걸 추심이라고 그럽니다.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자, 우선 하나씩 생각합시다. 받을 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변으로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에 받을 놈. 자, 500만 원.
채권이니까 거래처 적어야죠. 여수상사에서 받았던 겁니다. 여수상사. 자, 추심 수수료 5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 단기 매매 지분할 때 그거는 영업의 비용이고 이거는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요게 831번입니다. 자,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 때 얼마예요? 5만 원. 요거 뺀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자, 5만 원 빼면 495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8월 21일 신규 영업부 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구매하고 계약금 외 나머지 잔액을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단 6월 19일 주문 시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컴퓨터는 비품 계정을 사용할 것. 자, 그리고 요 밑에 자, 견적서가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에 200만 원. 어우, 좋은 거 사줬네. 게임하기 딱인데. 자, 5인씩 하면 1000만 원. 자, 1000만 원 중에 아까 계약금, 선급금 100만 원을 뺀 나머지 결제 받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선 차변에 비품. 자, 전부 다 해서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 그리고 대금 중에서 선급금, 계약금 준 거, 먼저 지급한 거, 선급금 100만 원. 자, 이건 거래처. 자, 적어줘야 되겠죠? 어디에요? 아까 견적서에 보면 네, 삼인전자죠. 거래처, 삼인전자. 삼인전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90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9월 15일 불이웃 돕기를 위해 사회복지센터에 기부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기부금. 자, 비용 있죠? 영업의 비용. 기부금.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죠. 보통예금 500만 원. 자, 거래처 입력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10월 10일 영업부 직원이 건강보험료 18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납부한 금액 중 절반인 9만 원은 직원 부담분이고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이며 직원 부담분은 직원이 9월 귀속급여에서 공제한 상태이다. 그럼 이거 뭘로 처리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직원 월급 줄 때 공제하는 거. 예수금 처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보관 중인 거예요. 자,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보통예금에서 18만 원 나간 것부터 먼저 할게요.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18만 원. 요 발음 잘해야 되겠다. 자, 차변에 우선 직원들 급여 줄 때 보관했던 예수금을 없애주고 먼저 예수금 9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부담한 겁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9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800번 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자, 11월 30일 최 대리에게 다음과 같이 급여를 당좌인 계좌에서 이체했다. 급여 대장은 다음과 같다. 자, 개인별 급여 명세서 기본급 뭐 수당 없이 기본급 해서 210만 원.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공제 내역 뭐 국민연금부터 쭉 빼서 19만 5,290원이 뭐예요? 예수금 처리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90만 4,710원은 지급한 겁니다. 자, 당좌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우선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
급여 총 21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공제한 거 예수금. 회사에서 보관했다가 19만 5,290원. 나중에 각각 납부해야죠. 한꺼번에. 그 다음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 190만 4,710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자, 12월 21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되겠죠. 25만 9,740원을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 자, 금액은 25만 9,740원. 그 다음에 현금 납부니까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대변이죠. 25만 9,740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함정을 많이 파놓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번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1번부터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 1번 7월 28일 0728. 자, 차변은 3번이죠. 그리고 보통예금은 103번, 현금 100일, 당좌예금 102,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많이 나오니까 103번 정도 암기하면 편합니다. 모르면 검색하면 되고요. 자, 103. 그리고 차변에 1,940만 원 있고요. 또 차변 이자 비용, 이자 치면 이자로 들어간 거, 이자 비용 951번 나타났죠. 자, 금액 60만 원. 자, 그다음 대변 4번을 눌러 주시고요. 단기차 치면 단기차입금 나타나죠.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상호 누르면 상호저축은행. 자, 200만 원, 2천만 원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2번 8월 2일이죠. 날짜 0802. 차변 3번 외상매 치면 외상매입금 맨 밑에 있죠. 251번. 자, 거래처 수민상 치면 수민상사. 금액은 600만 원 플러스 키 2번. 자, 대변 4번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외상매 치면 맨 위에 있죠? 108번. 거래처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해 버려요. 102. 수민상사 들어가죠. 6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3번 8월 19일입니다. 차변 3번. 자, 보통예금 103번 암기해 있으면 편하죠. 금액 495만 원 됐고요. 또 차변 엔터. 수수료 치면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판매관리비 831번 됐고요. 금액은 5만 원 5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4번 받을럼 110번인데 받을 치면 받을럼 나타나죠. 110번. 자, 거래처 여수 치면 여수상사. 금액 5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4번 8월 21일. 자, 차변 비품 금액 1,000만 원. 자, 대변 4번이죠. 보통예금 103번. 자, 화살표로 이동해서 900만 원 됐고요. 또 대변 엔터. 선급금 치면 들어갔죠. 거래처 삼인전자 3인전자 선택해 주시고 1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자, 5번 문제 9월 15일입니다. 9월 0925 차변 3번. 자, 기부금 됐고요. 금액은 500만 원 5에 플러스 키 2번. 자,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이죠. 그렇죠. 자, 금액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10월 10일입니다. 6월이란다. 10월 10일 차변 복리후생비 복리후 치면
예, 여러 개 뜨죠? 800번대. 예, 판매관리비. 자, 금액은 9만 원. 자, 그 다음 대변, 차변 한 번 더. 이럴 땐 왼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3번. 예, 예수금. 자, 9만 원. 자, 그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금액도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 7번. 11월 30일, 11월 30. 자, 차변, 급여. 다시 특기를 해서 급여. 예, 여러 개 뜨는구나. 자, 급여 중에 800번대 여기 있죠. 801번. 예,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210만 원, 2100 플러스 키. 예, 그 다음 대변. 자, 예수금. 예수 치면 예수금 19만 5,290원 됐고요. 또 대변 엔터. 당좌예금은 102번입니다. 그러면 190만 4,710원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마지막 8번. 12월 21일. 12월 21일. 차변 3번 눌러주시고 세금과 치면 세금과 공과 여러 개가 있는데 예, 판매관리비 800번대 금액은 25만 9,740원. 자, 그 다음 대변 현금 101번입니다. 당좌예금 100이고 자, 금액 25만 9,740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까지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나머지 5, 6, 7번 조회 문제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